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드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한 후에 살짝 쉬는 모습입니다. 약보합권으로 무난하게 흘러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의 경우도 이틀 연속 횡보하면서 과열되지 않게끔 잘 시키고 있습니다. 자, 특별한 이슈는 없고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고용이 개선되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주장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 개선 이 부분은 이제 테이퍼링을 앞당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각의 의견이 나온다. 매파적인 의견. 그리고 고용이 안 좋고 혹은 이제 GDP 성장률이나 경제 회복이 좀 더뎌진다라고 하면 테이퍼링이 살짝 지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두된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국내 증시가 중요한데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증시가 크게 밀린 건 아니고 상승 후에 쉬어가는 흐름 정도였는데 자, 3250포인트 구간 정도는 유지돼 주는 게 좋다. 이 구간은 유지돼 주면은 이 위에 있으면 강세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250 위에 있으면은 이 강세 구간이다. 그리고 3200 위에만 있어도 강세 구간은 맞습니다. 3250 위에 있으면은 3300을 좀 빠르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오늘 말씀드렸다. 근데 오늘 살짝 하회했는데 크게 이탈한 거 아니니 내일하고 모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슈는 무엇이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결정이 됐는데 5년간 취업 활동 제한 이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가석방을 왜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 경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누가 결정했느냐? 법무부 장관입니다. 최종적으로 제 권한하에 허가한 것이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이제 권한이고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았는데 선물 대량 매도를 이제 주식도 일부 매도하고 그리고 옵션 동향만 살짝 상방이었습니다. 주식 선물 매수하고 그래서 그나마 주식 선물 대량 매수한 거에서 이 부분이 크게 하방까지는 아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왜 시장에 대해서 부담을 주었느냐? 밀어내렸다기보단 부담을 주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자, 가석방 이거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가석방이 있고 사면이 있는데 사면이라는 거는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가석방은 지금 책임을 어디로 밀었죠?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현 정권은 이 문제를 법무부가 알아서 한 거지 현 정권이 개입한 게 아니다라는 정도 이 책임 회피로는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존에도 나오는 주장이 등기이사가 아니다. 등기이사 아니고 보수가 없다. 무보수다. 무보수인데 취업하고는 이거 무관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각에서는 그러려면은 부회장 직함부터 내려놔라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양쪽 주장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작년에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이 이제 횡령 혐의로 비슷한 혐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혐의로 취업 제한에 해당되면서 이제 3월에 이제 경영직에서 물러났었는데 작년 10월에 법무부에서 취업 제한 해제를 승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 일선으로 복귀했는데 이 가장 깔끔한 거는 원래 사면이에요. 사면. 사면인데 자꾸 지저분하게 이 책임 전가 때문에 가석방하고 이렇게 절차를 만드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국내 경제를 위해서라면은 취업 제한 해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럼 애초에 사면했으면 되는데 절차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러면은 다음 이제 상황은 이제 13일 날 출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취업 제한 해제 신청을 하고 이 승인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이 흘러가는 게
가석방에서 취업 제한 해제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하는 거면은 사면이었는데, 사면은 정부 책임이 되어야 되니까 뭐 정치적인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가석방으로 해서 처리를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알고 가시면은 이재용 부회장 뭐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모더나 이슈가 있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뭐 대국민 사과까지 하면서 이 공급 물량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가 차질을 빚었다예요. 정확하게는 이 모더나 같은 경우가 캐나다에도 공급 차질을 빚었고 일본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6월까지 1230만 분 주겠다라고 했는데 5월까지 해서 뭐 370만 분밖에 안 줬으니까 뭐 미달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4천만 회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370 절반도 공급을 못해서 3분의 1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6월까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까지 뭐 850만 회분 뭐 추가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다. 이게 뭐가 문제냐? 모더나의 문제지 사실 정부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7월에 이제 196만 분을 8월로 2월을 했는데 문제 없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제대로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의하는 사절단을 뭐 모더나로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뭐 차관급 정도로 인사로 해서 간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이런 와중에 모더나는 호주에서 또 임시 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에 스위스에도 12세에서 17세 승인을 받습니다. 백신 사용 승인을. 그래서 더 많은 국가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얀센이죠. 얀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워낙 뭐 대형 제약, 글로벌 대형 제약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유통망이나 생산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데, 모더나는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껄끄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고, 자, 지수는 오늘 살짝 밀렸지만 뭐 그렇게 뭐 위협적이지는 않다. 3200포인트 이탈만 안 하면 되고 3250 위쪽으로 회복해주면 다시금 사상최고가 돌파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만기일까지 3300 돌파 가능성 뭐 여전히 있는데,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언제든지 충분히 가능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낙 뭐 좋은 모습 보이고 1050포인트 쉬어가는 구간 정도 잘 만든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고치 돌파,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쉬어가는 흐름, 다시금 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얼만큼 쉬느냐 차이죠. 그래서 뭐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짧게 쉬고 가느냐 조금 더 쉬고 가느냐 푹 쉬고 가느냐 그 차이지, 지수는 이제 뭐 빠르면 뭐 이번 주만 늦지만 뭐 다음 주에도 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 뭐 이러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절차, 행정 절차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경제를 위해서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 좀 지저분하게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냥 할 거면 깔끔하게 하지 왜 이렇게 질질 끄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가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기존 주가권 정도입니다. 82,500원 회복 시도 나오고 쉬었다 다시 돌파 시도는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나 과석방 관련돼서 그동안 먼저 올랐던 종목들은 이제 뭐 재료 노출로 해서 살짝 쉬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는 뭐 실적 모멘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삼성전자의 M&A 아니면 미국 공장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사항이 하나하나 나올수록 뭐 주가는 자연스럽게 복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기업의 성장성이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은 3분기, 2분기도 잘 버텨왔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더 좋아지는 실적으로 보답할 거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논란은 그거는 좀 약간 억지스럽다. 실적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랑 이제 협업을 이제 곧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배터리셀 공급 방안을 뭐 논의한다라고 하니, 기존에 말씀드렸던 영상들 뭐 한 달 전에 이미 말씀드렸죠. 이 스텔란티스에 대한 이 전기차주 총정리,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영상 쭉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80만원 돌파 앞두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80만원 딱 걸쳐놨는데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오면은 80만원 돌파 그 후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다. 추후에 100만원대 노리는 것도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이제 그 모더나 뭐 최근에 이제 모더나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뭐 모더나 생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위탁 생산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에 뭐 거의 뭐 영웅처럼 등극을 했습니다. 자, 아스트레제네카랑 이제 노바백스 생산하는 것 이외에 임상 3상 자체적으로 백신 진행한다라고 한 거 임상 3상 그러면은 이제 올해 안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긴급 사용생이나 뭐 신청을 하면은 내년 초 정도에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임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한 68%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SK케미칼이 함께 움직였다. 오랜만에 SK케미칼이 움직였는데 요 30만 원대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뭐 35만 원인데 오늘 뭐 살짝 걸쳐만 나서 29만 5천원에 딱 붙여만 나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바이오니아, 뭐 SD바이오센서, 서린바이오, ST팜, 대정화금, 지트리비엔티, 뭐 이수에투스, 바이오리저스 등 이런 관련주들 그래서 뭐 진단키트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 등등 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토탈적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일 말씀드린 RS 프랑스 인수하는 건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 발휘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가운데도 하나솔루션은 4만 원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4만 원 위쪽에 요 4만 1,000원 구간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은 뭐 제한되고 다시 한번 모멘텀 받아서 5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박스권으로 접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크래프톤 상장일이었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금일 상장하면서 이미 공모 때부터 이제 뭐 청약 경쟁률이나 좀 별로 좋지 않아서 큰 기대감은 있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크래프톤 관련주들은 이제 그 공모일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크래프톤도 오늘 상장하면서 이제 90%에서 200% 사이 가격에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90% 44만 8,500원으로 시작해서 뭐 소폭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현재 이 시총 같은 경우는 22조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제 NC소프트가 18조 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게임주 중에서는 현재 주가만 유지해도 가장 뭐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규 상장주 하면은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죠. 카카오뱅크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뭐 뜨겁게 관심 가졌던 종목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은 이제 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전일 이제 시가 부근까지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오늘은 쉬는 날이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휴식을 취하는 날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뭐 잘해줬으니까요, 우리 시장. 자, 메지온 같은 경우는 이 폰탄 수술 치료제 유데나필이 이제 내년 1분기 FDA의 정식 승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 높다라고 하면 메지온은 다시 한번 14만 원 위쪽으로 해서 저 18만 원 노릴 것이고 승인까지 받으면 뭐 20만 원대 가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메지온이 내년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2년 반 만에 결실을 맺는 게 되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지온이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은 HLB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HLB가 약간 일찍 이 임상을 마감을 했는데 HLB도 이제 뭐 NDA 신청하고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이제 뭐 K스타 운동이다라고 해서 이 한 차례 수급 들어온 부분 이게 수급이 들어왔고 관심을 받았고 요 35,000원 요 회복만 해줘도 의미가 있는 거다. 절반의 성공은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35,000원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시도 잘 해줬고 지금 안착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HLB가 이런 시기에 맞춰서 뭐 NDA 신청을 하거나 좀 이슈를 만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매지온하고는 좀 이렇게 엮어서 같이 보는 분들이 꽤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HLB도 좀 뭐 빠른 진행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늦었는데 진행 사항이 이제부터라도 좀 빠르게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휴젤 보톡스 대장주로 이제 호실적, 뭐 기존부터 뭐 말씀드렸었고, 오늘 상승을 보이려다가 뭐 실패했는데 25만원 재도전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25만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 됩니다. 휴젤은. 자, 휴젤이랑 비슷한 예로 치과용 의료기기, 뭐 오스테 임플란트, 디오, 뭐 덴티움, 뭐 레이, 뭐 이런 종목들 뭐 누누이 소개해드렸었는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거, 보톡스 관련주나 아니면은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 된다. 한솔케미칼 최근에 이제 MK전자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SDI랑 이제 계약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실리콘흑제 설비 투자한다라고 발표가 나오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점도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 뭐 여전히 뜨거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마트는 이제 자회사 SSG닷컴이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17만원 돌파해서 지금 이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룹 간의 시너지 효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마트도 긍정적일 수 있고 뭐 제 기준에서는 신세계 INC가 중장기적으로는 좀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슬금슬금 뭐 스타컴이나 이런 뭐 상장 추진하고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 같이 누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기가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쪽은. 뭐 비슷한 이슈로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랑 이제 네이버에서 뭐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네이버랑 1,300억대의 지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료 노출로 해서 쉬어가는 흐름. 4만 원만 유지해주면은 다시 한번 뭐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렇게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동안 무거웠던 종목인데 이 이슈로 인해서 4만 원대 돌파한 것만 해도 충분히 좋은 이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굵직한 이슈가 있긴 했는데 큰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잔잔하게 몇 가지 해결이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죄에 대해서 뭐 심판은 받아야겠지만 뭐 이 법무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니 그대로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고 외국인의 생각 그리고 기관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 다 종합해가지고 투자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에는 뭐 오늘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가졌지만 그렇게 뭐 크게 추세를 꺾을 정도로 안 좋을 이유는 없다. 좋으면 좋았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이유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제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